자, 봅시다. 14-1은 그 인간의 관계 지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세 가지 개념이 여기에 다 등장을 해.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했냐면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 현대사회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살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뭐 가족이랑 떨어져 살아. 친구랑도 헤어져.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근데 인간은 원래 태어나기를 관계 지향성이야. 관계지향적인 동물이에요 라고 시작을 했지.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럼 현대사회에 이렇게 고립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뭐 인터넷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그 고립되어 있는 삶에서 관계지향성을 충족시키는 거야? 극복하는 거야? 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관계지향성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관계지향성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 그러면은 얘가 정답인 거야. 근데 관계지향성과 기술이 도와줘서 그걸 극복해줘가 있으면은 요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내용 다시 확인하시면요. 우리는 take it for granted that 하면은 당연시하다 라는 뜻이지.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아이들이 자라. 그래서 떠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손주들도 나랑은 다른 도시에 살아. 그 다음에 직업도 바뀔 거야. 뭐 적어도 몇 번 바뀔 거고요. 아마도 많으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지. 라고 해서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 나왔고 또한 또 우리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요. 뭘 당연하게 생각하냐. 그렇게 직업이 바뀌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장소도 바뀔 거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도 바뀔 거야. 라고 당연시 여기지. 자,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mobility라고 얘기를 했죠. 현대사회는 이런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동성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확대 가족을 잃어요. 다 같이 모여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도 잃는다. 이 친구 어떤 친구였냐면 가족이랑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찾은 친구야. 근데 얘랑도 또 떨어져 살아야 돼. 라고 해서 떨어져 사는 상황에 대한 얘기한 다음에 핵심적인 얘기는 여기서부터지.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affiliative animals라는 건 관계지향적인 동물이야 라는 거고 인간을 동물이야 라고 얘기한 거는 타고나기를 그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biologically 라고 붙여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의도되지 않았어.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 하지 못하냐면 그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삶을 보내지 못해. 그렇게 의도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그 관계를 열망을 하고요. 관계를 추구를 해요.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근데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그 대안 해결책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판타지 속에서 그 다음에 뭐 예술에서 아니면은 뭐 모든 어떤 장치 이런 데서요. 우리는 만들어내.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 그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 사회적 고립이라는 건 지금 현대 생활 방식이 가져오는 사회적 고립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요. 이제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사는 생활 방식에 적응을 한 거지. 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 장거리 연애하는 거나 주말부부 이런 것들을 기술이 있어서 어쨌든 연결시킬 수 있거든.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을 기술 때문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야 돼. 뒷부분에 장거리 연애나 주말부부에 익숙해졌어 라는 게 떨어져 사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관계지향적인 동물인데 이제 관계지향적이지 않아. 떨어져 살아도 돼가 아니라 여전히 관계지향적이고 기술이 그걸 보조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활 방식에 적응해서 여전히 관계를 지향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확인했고요. 어법상 중요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 take it for granted that 이거는 당연시 여기다 라는 구문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is은 가목적어고 뒤에 있는 that부터가 진짜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that이 3개가 연결이 돼 있었어. 그래서 이 that절을 당연시 여겨
또 뒤에 있는 대절을 당연시 여겼고요. and로 연결되는 마지막 대절을 당연시 여기다 라고 해서 대시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뒷부분에 체크 안 했지만 똑같이 take it for granted that 들어가 있으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place we live부터 여기 we have까지는 place랑 we live 사이에 생략, friends랑 we have 사이에 생략. 똑같이 지금 뭔가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달라요. The place we live 사이에는 where이 생략이 됐죠. 그 다음에 the friends we have 사이에는 위치가 생략이 됐지. 왜? 앞에가 the place니까 where이요 가 아니라 we live가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가 생략이 된 거고요. 뒤에 같은 경우는 지금 have 다음에 뭘 가지지 않는지 목적어 빠져 있잖아.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had found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완료로 들어가 있는 거야. 중간에 앞부분에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 왜 과거 완료를 썼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잃어버린 거는 현재고,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찾았어. 과거에 그 옛날에 찾아서 과거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친구인 거야. 근데 그 친구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이런 개념으로 had found를 썼기 때문에 여기 이제 had found 써도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left behind 같은 경우는 지금 PP 형태로 앞에 있는 family에서 꾸며주는 거지. 가족이 준 게 아니라 남겨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PP를 쓴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living 같은 거 주고받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가족 입장에선 남겨진 거라서 PP로 받아준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failed 있어요. 컴마 찍고 PP 들어가서 일단은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주어는 우리야. fail 하면은 뭐 연료를 주입하다, 그러니까 힘을 불어넣다 의 뜻이지. 우리가 힘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 힘을 얻은 거예요. 기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들어간 거. 이 자리에 failing, ing 주고받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분사 구문으로 쓰였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내용은 이렇게 확인했고 동의어 정리할게요. 일단은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affiliative라는 거, 관계지향적인 이란 뜻이지. 얘는 사실 잘 안 쓰는 형용사기는 해요. 사전에 찾아도 잘 안 나오는 단어기는 해. 그래서 얘를 이제 좀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 있겠죠. 관계지향적인 이렇게. 그 다음에 affiliate라는 거. 얘가 이제 뭔가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동사 형태로 쓰이면은 이런 단어들로는 바꿔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이런 단어들로는 바꿔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지향한다, 이렇게 동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overcome 이라는 단어 쓰였고요. 극복하다 라고 할 때 conquer이나 거기서부터 살아남는 거지. survive나 같은 뜻으로 surmount 있고요. 그 다음에 get over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 방식에 적응해 라고 해서 adapted 썼고, adapted랑 같은 의미로 adjusted나 acclimated나 accustomed, complied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지. 적응하는, 익숙한, 순응된 이런 의미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고요. 14-3이요. 자, 14-3도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 일단 이 글의 키워드는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한 얘기였지. 생명의 본질은 되게 어려운 문제야 라고 해서 뭐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무시하기로 했어. 생명? 뭐 그거 기계랑 똑같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후반부에 내추럴리스트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연주의학자들은 생물이랑 무생물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생물은 활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얘기고 그 내추럴리스트들의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점 이 글의 주제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생명의 본질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속성이야. 그거는 철학자들한테 계속해서 난제였대.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생명의 본질에 대한 거.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냐?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즉, 유기체는 오직 뭐야? 기계야. 라고 데카르트가 얘기를 한 거지. 즉, 무생물이랑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도요, 특히 어떤 애들이냐? 요런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이었어. 근데 특히나 요런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은 데카르트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했어. 마치 뭐인 것처럼 행동을 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것과 inanimate는 머신이랑 같은 얘기라고 했지. 즉, 생명과 무생물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어. 인간은 기계랑 같아. 생명체는 기계 같아. 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을 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관점이었으면 핵심은 여기서부터지. 근데 이것은 그 내추럴리스트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확신을 했어. 뭐라고 확신을 했냐. 살아있는 유기체에는 특정한 힘이 활동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유기체에는 어떤 힘이야? 그 무생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라고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결론을 내리기에는 비교를 한 거지. 뉴턴의 중력이라고 부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행성이나 별들이 움직여. 통제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움직임 통제받는 것처럼 살아있는 유기체의 어떤 움직임이나 아니면 manifestation 하면 징후들, 밖으로 내보여지는 표현들 이런 거였지. 그 징후들도 통제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요. 그게 뭐냐? 바로 활력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러한 힘, 활력이라는 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이탈리스트 활력론자라고 불렸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활력론자들의 어떤 관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 여기 and 병렬 구조 때문에 체크해 놓은 거고요. operated가 tended랑 연결되는 거겠지. 근데 앞에 to follow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to 부동사 주면 헷갈리기 쉬워요. 그리고 해석도 마찬가지야. to 부동사랑 연결시켜도 해석이 괜찮아. to 부동사랑 연결시키면 tended에 걸리는 거잖아. 그러면 데카르트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어. 괜찮잖아. 근데 일단은 본문에서 데카르트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행동을 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id랑 같이 연결이 된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as if 들어가는 부분이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정법으로 들어갔는데 were을 썼다라는 건 가정법, 과거 시제를 쓴 거죠. 근데 요거는 헷갈릴 여지가 있는 게 가정법 과거래. 그럼 언제 쓰냐?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써요.
근데 지금 이거 언제 얘기야? 데카르트 옛날 사람이야. 과거 얘기잖아. 과거에 그랬던 거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쓰는 과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 had pp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as if 가정법 같은 경우는 가정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법이랑은 살짝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냐 과거냐는 지금 이 시점이 아니야. 현재야 과거야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본동사요. 본동사랑 이 안에 있는 시제랑 같은 시점이야? 아니면 다른 시점이야? 를 가지고서 현재냐 과거냐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이랑 같은 시점이면 얘랑 같이 일어난 일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현재, 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면은 얘를 기준으로 과거,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차이점이 없었었다고 생각해가 아니라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 생각하는 시점이랑 얘 같은 거지.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텐디드랑 월이랑 같이 일어난 일이다 라고 봐서 가정법 과거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월 쓴 거 주의하시고요. 대열이 쓰니까 도치된 거잖아. 그럼 difference가 주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was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월에다가 밑줄을 쳐놓으면은 수일치라고 착각을 하고 difference니까 was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as if 가정법이기 때문에 월 쓴 거 잘 쓴 거다 라고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that do not 같은 경우는 지금 대시 한 달이 건너떠서 false를 꾸며주고 있지. 선행사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단수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복수 취급한 거 주의하시고요. 뒤에 exist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는 자동사지. 따라서 수동태로 쓰지 않는 것과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do, does, did가 들어가는 건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조동사 같은 역할이지. 따라서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자꾸 existed 주고받게 틀리게 물어보면은 자꾸 헷갈려.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work 같은 경우는 얘도 주어랑 동사랑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does가 주어니까 수일치 않은 것과 그 사람들이 자기를 vitalist라고 불러가 아니라 불려지는 거죠. 의미상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들어간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동의어 정리하면요. 일단 난제다 라고 해서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problem이나 lead, maze 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같은 맥락이지. 뭐 수수께끼, 미로 이런 건데 퍼즐이랑 같은 의미로 풀기 어려운 문제. 자, ignore 줬고요. 여러 번 정리한 것 같은데 그냥 다시 한번 하면 disregard 계속 나왔었고 slight는 우리 어떤 식으로 정리했었냐면 미세한, 약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정리를 했었어. 근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은 무시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light 체크해 두시고요. 간과하는 거 overlook이나 아니면 leave up 정도 단어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onvinced 썼는데 확신하는의 의미지. 보통 convince가 동사로는 확신시키다야. 그럼 나는 확신해 라고 할 때는 확신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위에도 보면은 수동태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convinced가 확신하는 의미니까 그러면은 assured나 확신한다는 거 내가 장담해, 나 자신 있어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confident나 sure, certain 뭐 이런 단어들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4-3 했고요. 14-5로 넘어갈게요. 15강까지 오늘 홀수번 다 끝낼 건데 일단 14강 4개 하고 쉬는 시간 갖고 2개 이어서 할게요.
됐죠? 자, 얘는 뭐였냐면 지구 안에서의 인간의 역할에 대한 얘기였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이 지구 안에 뭐 인간이랑 뭐 생명체, 뭐 다른 어떤 유기체들, 자연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예를 들었지.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도 다 이것저것 연결망이 있고 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 나를 위해서 일해. 큰 전체인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일을 해. 그러면은 지구를 위해서도 나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세포가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봉사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구를 위해서 막 전쟁을 하는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몸속에서 발생을 하면은 내가 죽는 거랑 다름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 해야 돼.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돼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용 같이 확인하시면요. 자, 건강이랑 안녕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health, well-being 이런 거, 사람들, 공동체, 그 다음에 생물권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건강과 안녕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지 얘도 잘 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의 몸으로 예를 들어줄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보여줘요. 그 건강한 생명 시스템의 패턴을 예시로 보여줄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세포는 self-organize 자기 조직화를 한대요. 이 자기 조직화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활동을 해. 살아가. 애 뜻이야. 많은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거든. 근데 걔 왜 사냐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행동을 하는 거야. 즉 전체인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세포가 행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네스티드 지금 둥지를 친 거지. 자리 잡고 있어. 어디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그런 생명의 그 연결망에 자리 잡아서 인간도 그럼 뭐 하는 거야? 세포랑 비슷해. 어디에 살고 있는 세포야? 살아있는 지구라는 몸속 안에 있는 우리가 세포 같은 존재인 거지. 그럼 따라서 세포가 나를 위해서 생존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나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지구에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삶에 봉사를 해야 돼. 여기까지는 이제 이상적인 거였죠. 해야 되는 거.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우리 인간은 조직화하고 스스로를 패턴화한대요. 중요한 부분 아니라 그랬지. 살아가. 애 뜻이야. 행동을 해. 어디에서? 인간 공동체 속에서요. 근데 이 공동체는 어떤 애냐? 그 생명의 연결망이랑 전쟁을 하는 공동체예요. 얘랑 반대되는 개념인 거지? 우리 몸속 안의 세포는 나를 살게 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이 지구를 뭐하기 위해서 얘랑 전쟁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줄 거야. 만약에 지금 이런 인간이 지구에 하는 행동이 우리의 몸속에 존재를 한다면 그거는 뭐랑 비슷해? 자가면역 질환이랑 비슷해요. 즉 그게 뭐냐면 세포들이 전쟁하는 거야. 숙주인 유기체와 전쟁하는 거야. 즉 나랑 싸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무한하게 경제 성장을 해요. 근데 지구는 어떤데? 유한한 살아있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 유한한 데에서 무한하게 성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랑 같은 거야? 암과 같은 논리예요. 우리 몸속에 암 같은 존재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구를 못 살게 구는 거는 우리가 암세포 같은 존재인 거야. 우리가 뭐 하는 건데? 통제할 수 없는 거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결국에 숙주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암세포가 계속 성장을 해서 날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자원을 이런 식으로 쓰고 경제 발전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지구가 죽을 거야에 대한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도 그렇고 생물권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aligning living earth worldview라고 하면은 align with 하면은 맞춰서 살다, 조정하다, 뭔가 조화를 이루다 의 뜻이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근데 뭐랑 맞춰 사는 거야? 살아있는 지구 세계관. 지구는 살아있어. 라는 것과 그 세계관과 맞춰서 사는 것이 is fundamental.
필수적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구는 살아있는 거고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하게 발전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죠. 그래서 aligning with 이 worldview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빈칸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어퍼 포인트들 확인하시면 일단 arrive and driving 같은 경우는 캡이 5형식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로 쓰여져 있는 거고요. arrive 살아있는 형용사지. driving도 지금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형용사인데 이제 번영하는, 내가 번영하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 이제 ed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번영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 내가 번영해 라는 의미로 능동이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arrive 같은 경우는 arrive 쓸 거야, live 쓸 거야? 물어볼 수 있겠죠. arrive는 단독으로 써야 되고 live는 똑같은 의미지만 뒤에 명사 달고 나와야 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arrive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nested 같은 경우는 컴마 찍고 pp 나왔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이제 nested 같은 경우는 둥지를 틀게 하다, 거주시키다 의 뜻이야. 그럼 인간이 거주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거주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의 의미야. 근데 그냥 내 입장에서 인간이 살아. 그럼 내가 사는 거니까 능동이지. 따라서 ing로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원래 뜻이 거주시키다, 둥지를 틀게 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입장으로는 PP 형태를 쓴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existed랑 would be 요 자리는 가정법 과거로 들어가는 거였지. 만약에 이 똑같은 일이 우리 몸속에서 발생을 하면 이거 자가면역치랑 같은 거야. 안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이라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들어갔고요. 따라서 과거 동사, 주동사 과거형에 동사 원형 들어간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growing 같은 경우는 지금 세포 꾸며주는 분사죠. 근데 얘는 이제 growing 같은 거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는데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grow가 자타가 공존하지. 그러니까 growing도 괜찮고 grown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growing, 성장하다 라는 의미를 쓴 이유는 뒤에서 이미 뭐라 그랬어? 통제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야. 내 관리 밖에서 지가 스스로 막 번식하는 거지. 지가 스스로 살아남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동사로 들어가서 growing 능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ing 쓰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aligning with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가 동명사 주어로 쓰인 거지.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반수 취급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동의어 정리하면은 일단 인터링크드 중요한 단어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interconnected나 조금 생소한 단어로는 complected를 쓸 수 있어요. complect가 서로 엮다, 함께 엮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엮다라는 의미로 왔을 때 interweave나 intertwine 같은 단어 쓸 수 있죠. 다 엮다라는 의미니까. 자, 그 다음에 nest 단어 썼어. 거주시키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랑 같은 의미로 inhabit, dwell 정도 알 수 있을 거고 뭐 populate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무한한 데서, 유한한 데서 무한하게 성장해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infinite, finite 이런 단어 나왔기 때문에 걔네들 단어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infinite 같은 경우는 뭐 eternal 이나
perpetual이나 interminable 같은 단어 쓸 수 있겠지. terminate 하면 종결시키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terminable 이라고 하면은 종결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근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끝낼 수 없는, 무한한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everlasting 같은 단어 쓸 수 있겠죠. 와, 진짜 시끄러워. 자, 그 다음에 finite 같은 경우는 이제 뭐 terminable 끝날 수 있는 반유어니까 얘 들어갈 수 있고요. 간단하게 limited 같은 단어도 쓸 수 있겠고 아니면은 bounded 한계가 있는, 한정된의 의미지. 그 다음에 유사한이란 뜻으로 akin이란 단어 쓰였어요. 그래서 corresponding이나 아니면은 comparable 양립할 수 있는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similar랑 같은 의미 가지고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14-7이요. 체크를 하세요. 자, 얘도 그 별 내용 아니었어. 그 bilingual children에 대한 얘기였죠. 이개국어 하는 애들에 대한 얘기였고 걔네들의 언어 발달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였어.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그냥 쭉 나열해 주는 글이었고요. 주제문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어느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발달하는 특징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얘도 체크를 하시면요. to some degree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요. 그 이개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할 수 있대. 그 언어 간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언어 간의 지식을 전달을 하냐? 각각의 언어에서 감소된 인풋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식을 전송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거였지. 이걸 보여줘. 얘를 보여주고 이거야. 그러면은 1개 국어를 하는 거야. 한국말만 하는 애들은 이걸 보고 이게 인풋인 거지. 이게 보고 책상이구나 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1대1인 거지. 근데 2개 국어를 하는 애들은 이게 하나 들어오는 건 똑같아. 근데 이 인풋 하나를 가지고 영어로 데스크, 그 다음 한국말로 책상이라고 나눠줘야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풋이 몇 개가 들어온 거야? 2분의 1이 들어온 거예요. 그치?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reduced input이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인풋이 줄어들었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지식을 교차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들어왔을 때 이건 책상이야. 그럼 책상은 영어로 데스크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연구가 보여줬다. bilingual children이 한 언어에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 한국말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 그럼 걔는 어때? 다른 언어에서도 단어를 많이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구나 라고 여기서 파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반면에. 왜 반면에냐면 앞에서는 좋은 거였어.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지. 근데 이제 뒤에는 뭐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야? 걔네들이 또 언어 간섭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간섭하는 건 부정적이기 때문에 on the other hand라고 해서 이제 반면에 한편 이렇게 받은 거죠. 자, 언어 간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연구를 했냐. 바이링걸 애들이 가지고 16개월짜리 애한테 어떤 운율이 있는 단어를 학습하게끔 했어요. 그랬을 때 비슷하지 않은 언어를 학습하는 애들이 비슷한 언어를 학습하는 애들보다 더 못했대. 즉, 뭐 한국말이랑 영어랑 어순이 달라. 비슷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런 언어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켰을 때보다 비슷한 어순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영어랑 프랑스어를 배우는 애들을 데리고 실험했을 때 걔네들이 더 빨리 학습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언어에 다른 요소가 있으면 이 언어 때문에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서로 안 좋을 수 있다.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라고 특징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자, 근데 또 어떠냐. 그러나 간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 vocabulary size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의 양은요. 사실 다르지 않았어. 뭐랑 다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언어가 비슷한지와는 또 다르지 않았대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 언어의 유사성이라는 것이요. 전반적인 언어학습의 그 속도, 언어학습의 비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언어 간섭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언어가 비슷한 언어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거는 이 운율이랑 관련된 어떤 한 분야에서는 간섭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언어가 서로 비슷하냐, 언어가 서로 다르냐에 따라서 그 언어를 획득하는, 학습하는 속도가 큰 차이는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언어 간섭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였고. 자, 그래서 실제로 또 다른 연구는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 그 2개국어를 하는 아이들의 이게 언어의 발달은요, 결국에 진행된대. 어떻게 진행돼요? 개별적으로 진행돼요.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돼.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나열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independently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별개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빈칸 뚫어놓고 빈칸 문제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것도 또 예를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랑 영어를 학습하는 애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그랬을 때 한 언어에서 vocabulary size 어떤 언어를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은 단어를 이만큼 알고 있으면 문법은 이 정도 하겠네 라고 예측이 됐대. 그런데 다른 언어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즉 하나의 언어에서 적용되는 게 다른 언어에서 적용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발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그냥 그 나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 돼. 일단 핵심 키워드는 2개국어 하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의 특징이었고요. 첫 번째는 뭐였어? 지식을 교차할 수 있어 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언어 간섭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였고, 전반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언어가 개별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문법적인 포인트들 보시면요. 일단 whether 같은 경우 지금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인 거지. investigating의 목적어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그냥 단순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 했을 때 if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hether는 다 쓸 수 있는데 if가 들어가는 데 한정이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는 if로 바꿔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suggesting 같은 경우는 지금 컴마 찍고 ing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분사 구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대절을 보여준대. 근데 뭐가 보여주는 거냐면 언어의 사이즈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사이즈가 별반 다를 게 없었어 라는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문장으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면 which suggest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거, 실질적으로 언어의 양은 언어가 비슷한 정도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었어
라는 걸 뭘 보여주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suggest가 제안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은 뒤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제. 근데 얘는 지금 시사한다, 보여준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냥 의미에 맞춰서 might 이라는 조동사 넣어준 거고, 당근 얘는 생략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지. 자, proceed도 마찬가지야. 이 앞에 지금 뭐가 있냐면 suggest야. 주어가 research잖아. suggest랑 research 같은 게 같이 쓰이면은 보나마나 보여주다, 암시하다 의 뜻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도 제안하다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should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proceed에 밑줄 쳐놔. 맞게 틀리게 물어봐. 그럼 이제 생각을 하지. 근데 보니까 앞에 suggest 있네. 그럼 should 생략된 거구나. S 쓰면 안 되겠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일치 문제도 마찬가지야. 바로 앞에 two languages가 있기 때문에 수일치 헷갈리기 좋겠지. 근데 이 글의 주어는 the development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법 이렇게 정리하고요. 동의어 정리하면은 interference라고 해서 간섭이란 얘기 나왔었지. 문제 풀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아. intervene이라는 거. 개입하다, 간섭하다, 방해하다의 뜻이었죠. 그래서 intervention이라는 거나 intrusion이나 어쨌든 간섭한다라는 건 방해하는 거니까 hindrance 같은 단어 바꿔 쓸 수 있고요. independently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제 별개로 각각이라고 했을 때 apart나 separately나 discretely 같은 거. 이게 다 별개로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respectively 쓸 수 있겠지? respective가 별개의 각각의 뜻이기 때문에 respectively라고 하면은 각각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 갖고 시작할게요. 23분이니까 35분을 시작할게.